대학 시절 난 같은 과 친구들과 그룹을 이루어 자주 놀고는 했다. 남자 6명과 여자 4명. 자취하는 녀석방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으면 의뢰, 괴담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비양 같은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꼭 싫은 얼굴을 하는 A군 같은 친구도 있었다. 난 A군과 꽤 친했다. B양은 실제로 영능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았다. 주로 하는 괴담 내용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읽은 것들이었고 실제로 귀신을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 오히려 A군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며 A군은 B양을 늘 피하는 느낌이었다. 둘이서 노는 일은 전혀 없었고 그룹 속에서도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다. 나와 또 한 명, A군이 보인다는 것을 믿는 녀석. C군은 정말로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재미삼아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어느 날 B양과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심령 스팟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해서 다들 관심이 생겨 담력 테스트를 하러 가보기로 했다. 그 자리에 없던 다른 친구들도 부르기로 해서 난 A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난 갈 생각이 있었지만 A군은 안 오겠지 싶어서 지금부터 부천 근처에 갈 건데 그냥 담력 테스트 하러 가는 거고 안 올 녀석들도 있을 테니까 싫으면 굳이 올 필요는 없어. 그러자 A군은 내 말을 자르듯 그거 커다란 폐가 말하는 거야? 그 집 뒤쪽에 뭔가가 있다고 그러더라.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가지 마. 그냥 어떤 애 자취방 가서 술 마시고 무서운 이야기 하면 되잖아. 일부러 그런 데까지 안 가도. 그러나 이미 친구들은 의욕에 가득 차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글쎄, 다들 가고 싶어서 난리인데 넌 가기 싫으면 오늘은 안 와도 돼. 그러자 A군은 잠시 침묵하다가 B양은 가? 갈 거야. 제일 가고 싶어 하던데. 그렇구나. 그럼 나도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놀랍게도 A군은 정말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서 B양과 함께 차에 올라탔다. 결국 오지 못한 녀석이 있어서 총 6명이 승합차 한 대에 타고 출발했다. B양은 약간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구석이 있어서 A군이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고 가는 동안 내내 처음엔 계속 제잘되더니 이내 하품해대기 시작했다. 요즘 아르바이트 때문에 그런가? 너무 졸려. 그 말을 들은 A군은 졸린 듯 칭얼대는 B양에게 그럼 좀 자. 도착하면 깨워줄게. 알았어. 그럼 미안한데 조금만 잘게. 그리고 B양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A군은 묵묵히 차창 밖을 쳐다보았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B양은 일어나질 않았고 완전히 숙면을 취하고 있었다. 우리들끼리 B양을 내버려 둘지 상의하고 있자 A군이 데리고 가자. 두고 갔다가 나중에 깨어나면 화낼 거야. 이렇게 말하고 B양을 업어매고서 차에서 끌어내렸다. 어쩔 수 없어서 C군이 B양을 업고 A군은 B양의 손을 잡았다. 친구들이 다 차에서 내리고 나자 A군은 앞장서서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 있는 낡은 집은 TV에서 흔히 본 것 같은 폐가였고 다들 신이 나서 우와 하며 폐가를 둘러보았다. B양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다. A군도 여전히 B양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드디어 무언가가 나온다는 집 뒤편으로 갔더니 오래된 우물 같은 곳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자 메마른 우물 안에 조그만 일본식 인형의 집 같은 것이 보였다. 저건 뭐야? 이러며 친구 한 명이 몸을 우물 쪽으로 내밀자 A군이 물러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들여다보려던 녀석이 물러서자 곧 나지막하게 무슨 금속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다들 물러서! 이쪽으로 와! 무언가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그 우물에서부터 우리를 향해. 마음은 도망치고 싶어 죽겠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고 옆을 보니 친구들 몇 명은 주저앉아 있고 소리는 점점 다가오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쪽으로 더 와! A군이 화를 내며 내 손을 잡고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내가 확실히 잡은 것을 본 A군은 이번엔 조금 떨어져 있던 녀석을 필사적으로 끌어당기고 또다시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자세히 봤더니 내가 잡은 것은 B양의 오른발이었고 그 녀석이 잡은 것은 B양의 왼손이었다. B양의 오른손은 A군이 잡고 있었다. C군은 계속 B양을 업고 있다. A군은 B양에게서 손을 떼지 않고 필사적으로 친구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 후의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얗다고 해야 할지 잿빛이라고 해야 할지 투명한 것 같기도 하고 연기 같기도 하고 무엇인진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우리들 앞에 있었다. 딱 그 부근에서 철컥철컥하는 그 금소금이 귓속 가득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연기 같은 것에서 소리가 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연기 같은 것의 등을 보고 있었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금소금과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들 움직일 수 있겠어? 도망쳐! 빨리 도망치는 거야! A군이 소리치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차에 꾸역꾸역 몸뚱이를 우겨놓고 차를 출발시켰다. C군이 운전을 하고 차 안에서 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지만 금소금만이 꽤 오래 귓가에 맴돌았다. 그 후 집에 도착할 때까지 숙면을 취하고 있던 B양에게 아무 일도 없어서 안 깨웠다고 설명하고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리고 나서 우린 두려움에 떨며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며칠 후 A군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캐묻자 내키지 않는다는 얼굴로 이것저것 알려주었다. 그 오래된 우물이 정말로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은 예상대로였다. 집 정면까진 괜찮은데 집 뒤쪽으로 돌아서 우물까지 보면 위험하다고 한다. 문제는 우릴 구해준 이상한 하얀 연기 같은 것인데 A군은 몹시 싫다는 얼굴로 그건 B양의 뭐라고 할까? B양에게 깃들어 있는 거야. A군이 그동안 B양을 피한 것은 B양이 싫어서가 아니라고 한다. 그저 B양에게 깃들어 있는 것에 있는데 그게 굉장히 강하고 묘하게 기분 나빴다고 한다. 처음엔 B양에게 귀신이 씌어있는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위화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B양에게서 나오는 그것을 보고 문득 알아차렸다고 한다. 그것은 B양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A군도 확실하게는 모르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그것은 B양에게서 나온 뒤에 다시 B양에게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다른 영적인 것들은 모두 B양을 피한다고 하며 아마 그것 때문에 B양에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건 우리를 지켜준 것도 아니고 B양을 지켜주고 있는 것도 아닐 거야. 그냥 현관문이나 집이 부서지면 곤란하잖아.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 싶다가도 B양은 진심으로 영적인 것들에 대해 믿고 있지도 않는 것 같았고 보통 영이 아니어서 쫓을 수도 없을 것 같아 내버려뒀지만 자신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저 그것이 B양을 심각한 위험에서 지켜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우리들이 정말로 위험한 곳에 갈 거라는 것을 느끼고 말릴 수 없다면 B양 안에 그것을 이용해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우리를 따라왔다고 했다. 그런데 B양에게 붙어있는 그건 대체 뭘까?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지켜주는 거라며. A군의 말을 듣고 섬뜩해진 것을 얼버무리려고 그렇게 말했더니 A군은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심해하는 것 같기도 한 복잡한 눈빛을 나에게 보냈다. 저기 말이야. 뱃속에 살고 있는 기생충이 부화할 때까지 지켜준다고 하면 그게 좋은 일일까? A군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느낌이 왔다. B양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은
제 사정에 맞춰 비양 안에 틀어박혀 있기도 하고 얼굴을 내밀기도 한다. 그래서 어쩌면 비양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언젠가 제 필요에 따라 비양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바깥으로 나오려 할지도 모른다. 그땐 주변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당사자인 비양은 아무것도 알아채지도 못한다. A군은 한숨을 쉬었다. 우물에서 나온 것도 보통은 아니었어. 신이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지. 웬만하면 영능력자가 있었으면 지고 말았을 정도. 그런 것과 맞붙을 수 있었던 B양이 그것에게 무슨 짓을 한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나도 A군도 B양도 사회인이 되었다. 참고로 B양은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아 잘 살고 있다고 한다. A군에게 전화해서 그런 소식을 전하자 B양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것이 얌전히 있어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 이렇게 말했다. 보통의 영과 다른 그리고 인간 속에 움츠리고 있는 그것이라는 게 무엇일까? B양은 늘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진짜 영적 체험이라는 거 해보고 싶어. 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 이렇게 말하곤 했었다. 담력 테스트와 분신 사보도 몇 번인가 해봤다고 하는데 모두 실패했다고 한다. 후에 A군이 말하기를 아마 안 될 거야. 그것은 B양 본인에게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영감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다른 영들은 B양에게 전혀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그 우물은 보통 레벨이 아니었으니까 다가갈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B양이 그것도 B양을 잠재워서 전력으로 맞선 게 아닐까? 이건 내 추측이지만 말이야. 그러고 보니 그날 밤 A군이 그렇게 소리쳤는데도 B양은 전혀 깨어날 낌새가 보이질 않았다. 그리고 난 B양이 무심코 나에게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집에서 혼자 분신사발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잠이 와서 그대로 낮잠만 잤지 뭐야. 그런 건 좀처럼 성공 못하는 건가 봐. 아니, 성공했던 게 아닐까?